11월 2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2개 있으면서 브리드컵 루키 경주와 킹 경주가 있으면서 서울의 기수들이 8명이 내려갔습니다. 문세영 기수, 또 마이야 기수가 더 기승전결이죠. 김용근 기수. 8명의 워낙에 잘 타는 기수들이, 능력 기수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분석을 해보면은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기수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 경주들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장추일 기수가 서울에서 이제 7마리 타고 있고요. 조한별 기수 7마리, 문정균 기수 7마리, 이용호 기수 8마리. 그러니까 장추일 기수를 빼놓고는 다 중급의 기수들이 좋은 마필들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믿고 하자니 기수가 약간 걸리고, 기수를 믿자니 말이 약간 걸리고, 요런 게 약간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선정한 거는 기수보다는 일단 말을 믿고 하자. 일단 말이 만들어져야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추천 경주를 일단은 마필의 능력, 요거를 한번 믿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변생이 되겠습니다. 11번 막 관악산 조이, 지난번에 다 와서 마지막에 다리 바꿈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다리 바꿈에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다리 바꿈을 마지막 했다는 거,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다리 바꿈의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했다는 게 약간의 장점이고요. 이번 경주는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7번 막 금빛 러너도 이제 8주의 공백에서 출전했다는 게 약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4주 만에 출전했다면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하다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인데, 일단 8주라는 게 약간의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마필도 좌우지 쪽에 파인기, 감기 치료로 11일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름철, 가을이 넘어가면서 환절기 때 약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기 치료가 3일, 4일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10일이 넘어가면은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그냥 가라를 축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안쪽 4번 게이트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일단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연습 주행 때 보면은 의외로 이거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약 추진해가지고 10번 게이트에서 코지 기수가 밀어가지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중속에서 선행을 전개했는데 전구간 잡고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437km, 작은 마찰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기본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데뷔전에서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4번 그냥 가라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마필들보다는 4번이 가장 센 마필로 보고요. 여기에 한 마리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신한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선 4등급의 서부비전의 형제 마필입니다. 장구도 이제 망사가면도 신청하고 계란형 큰고리 자갈도 장구를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탈 자체는 평범하지만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없었어요. 중속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처지거나 이런 게 없었던 마필인 거죠.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에 장구가 없었는데 이 정도의 모래를 맞고도 끈떡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장구의 변화를 주고면 더 따라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재료 기세가 최근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 히든 카드가 되어서 좀 잘 타주고 있는 마필 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재료 기수가 이것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 5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번만 이클립스 엣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기본적으로는 모래도 이제 잠시 마저보고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6번마 로드 투 에스퍼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합니다. 노드투어 스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4초 8이었어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4초 8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마지막 끝걸음을 걸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마 이클리스 엣지 같은 경우는 6번, 외곽에 9번 두 마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지 기수가 상당히 이 마필에 대해서 마무리 조교까지 잘 하고 나오고 있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도 모래를 마저보고 바로 피하면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 전개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바로 패하면 돼요. 그렇게 타면 되기 때문에 오버마 이클리스 엣지 요 마필을 축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오버마 대승마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있죠. 중속이 약간 부족하다는 게 이 마필의 단점입니다. 중속만 카바만 되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도 다 카바가 들어가는 마필인데 제가 지금 암말 경주 편성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몸싸움을 약간 싫어하기 때문에 암말 경주가 더 유리해요. 오버마 대승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걸음걸이도 상당히 좋았고 부담량이 54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출발 자체는 약간 부족하지만 이번 경주 뭐 빠른 말이 없어요. 여기 선행을 가봤자 뭐 7번마 카일리 여기 뭐 1번마 세광쏜살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이 최범현이가 타고 사정권에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5번마 대승마 이번 경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큐피드 하트가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조교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정말 애기처럼 지금 달래고 또 달래고 또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 조교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에 나오면은 말이 막 이 마필 자체가 막 500kg가 넘다 보니까는 막 뛰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몰로 기수가 이런 걸 잘하는 기수거든요. 이현종 기수도 잘해요. 이런 마필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현종 기수가 이번에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정말 달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사명 조교사 관리사가 이 마필을 조교하는데 지난주에 정말 속보와 구보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스포 조교를 안 했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말이다 보니까 정말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현종 기수한테 그냥 이제 기수가 탔으니까는 한번 스포 조교도 한번 해봐라. 한번 놔줘라. 그랬는데 걸음걸이가 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뭐 강한 말이 없어요. 뭐 4번마 다이아력도 솔직히 말해서 5주 만에 출전하는데 선행식으로 레이스하는데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1번 게이트에서 다이아록이 선행을 갔지 그 다음에는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마필. 그리고 이 마필도 뭐 코지 기수가 탔다는 이유만은 팔리는데 두 번 경주 연속으로 지금 스포 조교가 없는 마필이에요. 뭐 전혀 뭐 레이스 전개상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8번마 큐피드 하트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 엘도라도 홍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괜찮은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고 전개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붙을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장추일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에서 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스 흐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1번마) 엘도라도 흥부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마 메가스텝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카메라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3번만 메가스텝이 되겠습니다. 메가스텝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추입형의. 메가스텝은요. 일단 메가스텝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앞선에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워낙에 마필 자체가 424kg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앞말이기 때문에요. 이 마필을 보면 중속에서 모래를 맞으면 약간 반응하는 게 약간 부족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에 직전경 1400m 거리 경험도 해봤고 앞말이지만 이용호 기수는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기수고요. 7번마 금마포머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경 2역 기수가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바로 때리면서 마지막 끝걸음 14초 6에서 입상권에 도전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400m 거리는 늘었지만 이번 경주 순발력을 가지고 7번이 금마포머스트가 선행식으로 에이스를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번마 고스테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조상범 기사가 정말 밀어가지고 한번 선행을 가봤는데 이번에 마필이 상태가 완전히 뭐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7번마 금마포머스트가 조금 더 무리해서 전개를 하더라도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9번마 오렌지 타임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도 피해야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까지 약간 조교가 약간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근데 모래 민감한 부분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낮겠지만 이동학 기수가 약간 걸려요. 이 레이스는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7번마 금마포머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뭐 3번마 메가스텝 같은 경우는 체중이 현장에도 조금 더 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430kg 말이 424kg, 8kg가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앞말이 힘을 쓰지 못했고 1번마 엘도라도 홍보 같은 경우는 잘 따라붙었고 잘 레이스를 전개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지만 직전경 7번마 금마포머스트 같은 경우는 컨디션 자체가 직전 경기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레이스 전개상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8번마 모덴제쿠. 이 마필이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직 어린 2세 마필입니다. 9번마 스마트 뮤직. 역시 이 마필도 2세 마필인데 기본적인 뭐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왜? 8번마 모덴조크 선입 외곽에 모래를 안 맞아야 되고 9번마 스마트 뮤직 직전 경주 우승하고 더 뛰어주었지만은 이마필도 선두권에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안쪽에 4번마 볼교그램이라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과 외곽이 10번마 용비수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도 앞선에서 움직여야 돼요. 10번마 용비수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마필이 지금 깨지는 이유도 뭐냐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모래를 못 피했어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은 항상 그겁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모래를 못 피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십시오.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들이 모래 맞고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8번마 모덴조크 9번마 스마트 뮤직 이런 마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 찾았습니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망아지 때부터 계속 추적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8번 곡은 14초 때 13초 때 얘네들 다 주로 빠르기 2, 주로 빠르기 4에서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한강캡틴, 자기 걸음은 띄워주는 마필이죠. 직전경주 직선에서 외곽 사행을 하는 바람에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소프트파워, 이것도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 딱히 좋아져 있는 걸음걸이는 아니에요. 이게 많이 살아났네? 와, 이게 완전 좋아졌네? 요 정도는 아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3번마 컨트리 트리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마필을 보냐면 이 마필이 지금 컨트리 트리플이 미국산 마필입니다. 지금 11마리가 뛰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미국산 마필은 3번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강등된 마필이죠.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계속적으로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을 거 아니에요.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 13초 2입니다. 조한별 기수가 타고 마지막에 때려봤던 점. 아예 늦바라고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강등된 경주 편성이에요. 그리고 국내선 5등급의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1700m에서 9번마 한강캡틴이 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또다시 외곽으로 약간의 사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4번마 소프트파워도 더 좋아진 건 없어요. 지난번에 1분 52초 때 뛰었는데 이것도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 2번마 포세이돈 블루도 역시 계속 참착했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3착 승군했던 마필들 딱히 들어오는 말은 없습니다. 국내선 6등급에서 3착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승급했다는 거는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번마 컴플리트 트리플은 뭐냐? 자, 지금까지의 상대들과 너무나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 근데 이번에 국내선 5등급의 약한 경주 편성이 맞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3번마 컴플리트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미래파워, 9번마 백두보이, 6번마 스톰가이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스톰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장 세게 봅니다. 스톰가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부담량이 52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내선 4등급 경주. 상대들이 뭐 혼합 4등급 경주하고 국내 4등급 경주 보시면 조금 더 약한 경주 편성이잖아요.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안쪽으로 이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오수철 기수랑 이번에 기수가 교체됐는데 이 스톰가이가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2번씩이나 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리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지난주에 나노메타라는 마필 가지고 저한테 좋은 기쁨을 줬고 좋은 분석을 했던 기수인데 일단은 마필의 능력만 되면 오수철 기수도 중간에서 잘 끌고 들어와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잘 못하는 기수지만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는 직전용 13초 4,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6번마 스톰가이 이 마필을 축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번만 매직 스트롱.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이죠. 여기서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진짜 중반에서 치고 나가는 걸음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조교 자체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대신 뭐 9번마 정성 타이거는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성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번에 타고 있는데 세요. 지난번에도 조인권 기수가 굳이 이 마필을 그렇게 밀어서 선행을 갔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안말치고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안말은 초반에 일단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밀어버리면 그렇게 막 큰 능력을 보이지도 못해요. 이런 마필들은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9번마 레이디 태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여기에 1400m 1번 게이트.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은 1600m, 갑자기 1200m만 뛰다가 1600m를 뛰었다는 게 그게 지구력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뭐 거리 1400m로 줄였고 최근 뭐 차분하게 전개하는 거는 조원별 기수가 상당히 잘하잖아요. 조원별 기수 하면은 정말 차분하게 하는 기수다. 차분하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4번마 월드킹맨. 요거 예전에 시슈원 기수가 첫 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그걸 가지고 월드킹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걸 제가 이제 기쁨을 드렸던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건 이제 김성경 기수가 이번에 탑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성경 기수가 타보고 뭔가를 좀 아는 느낌이에요.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거라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여기에 7번마 은빛 돌풍까지. 요거까지만 보고 4마리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은빛 돌풍도 지난번에 마지막 금 12초 빠르였는데 지난번에는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 빠른 흐름에서 말이 따라가지 못했던 경주 편성이에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빠른 편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7번 은빛 돌풍도 여기서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 이제 8경주가 제가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국내선 3등급 경주에서도 정말 뭐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위너형 같은 경우는 직전용 코지 기수가 3마리 밖으로 돌았죠. 3마리 밖으로. 정말 무리한 전개 속에서 뭐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종반에 중반에 꾹 참고 있다가 힘을 한 발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쓰는 구간이 좀 짧아요. 힘을 뭐 전 구간 뭐 400m를 쓰는 게 아니라 위너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한 250m, 길게는 300m 정도뿐이 힘을 쓰지 못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6번만 스틸플레이도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이번에는 뭐 상대들이 좀 더 강해졌죠. 직전 경주는 정말 뭐 기본적인 능력으로 와, 이 말이 이 정도에 뛰는 마필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좀 더 뚝 떨어뜨렸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가 없는 마필이 6번이에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세네타운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제 송재철 기수가 거의 뭐 전담으로 탔던 마필입니다. 진짜 이 세네타운은 진짜 송재철이가 전담으로 탔는데 예전에 이 마필이 지금 3세 때 뭐 정말 뭐 큰 내상 경주도 막 나가고 막 와, 얘는 세네타운 같은 거면은 진짜 와, 엄청나게 뭐 성장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송재철 기수를 태우더라고요. 야, 이건 송재철하고 맞지 않는데 이거는 왜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송재철 기수가 계속 탔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약간 몰입 민감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몰입 민감한 부분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3번마 위너형, 7번마 세네타운 이 두 마필이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8번마 옥룡도 예전에 같으면 선행 스타일이 마필이었는데 최근 뭐 각질을 바뀌었고요.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이 없습니다. 4번마 킹하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선행형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선행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예 밀어서 잡고서 선행을 갔죠. 근데 이번에는 7번마 세네타운이 충분히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 없어요. 선행만 장악하면은 김성경 기수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우마포이가 압도적인 1위로 팔리는데 제가 이 마필은 9월 7일날 신영철 기수가 워낙 예전 같으면 따라가는 전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시기로 전개했던 마필인데 직전경 9월 7일날 신영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뭐 자리 선정하지 못하고 송재철이 외곽을 좀 뱅뱅뱅 잡아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좀 또 편자도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좀 따라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너무나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스포 조교가 없다는 거는 마리 컨디션이 그렇게 뭐 베스트는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8번마 써니로드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5kg가 늘었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형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은 5번마 패스트트랙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전개하기는 조금 더 까다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 10번마 골드 아너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 흐름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1번마 마이티텍 같은 경우는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5번하고 뭐 8번 이런 마필들 뿐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골든 아너 같은 경우는 써니드우드한테 지난번에 오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지고 말았는데 일단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따라가는 경기에서 꼭 참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발은 잘 쓰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앞선에서 약간의 무리한 전개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좀 더 이동화 기수가 참고 레이스를 하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기수는 외곽 게이트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는 기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필의 상태는 10번마 골든 아너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골든 아너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천 경주를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3번마 미라클 한강 전천후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세영 기수가 두 번의 경주 탔을 때 모습을 알겠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가능한 마필인데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밀면 안 돼요. 그냥 이 마필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6번마 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선이 외곽에 붙어야 되는데 안쪽에 3번마 미라클 한강, 5번마 광양으뜸, 여기에 안쪽에 1번마 금빛마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더 플레이어는 조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 7번마 영광의 올드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맞았던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지난번에 1400m에서 주로 빠르게 2에서 1분 24초대를 뛰었는데 일단 이도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5번마 광양어댐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 경기도 제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인데 이번에도 뭐 광양어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충분히 도전권에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뭐 그렇게 뭐 큰 레이스 흐름상 충막감만 잡으면 돼요. 딱 정리가 돼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 외곽에 뭐 옥천 스나이퍼가 뭐 무리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뭐 8번마 장산스포도 붙어야 되는 마필이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그 반면 여기서 전개 레이스 흐름 요걸 따박따박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을 선택했고 마필의 컨디션도 더 좋아진 만큼 이번 11경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11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인데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장에서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약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먼저이지 우리가 뭐 취미생활이 뭐 먼저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